네, 이번 시간에는 그 프리미어를 갖다가 처음 시작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기본 세팅을 하는 인터페이스 영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새롭게 프로젝트를 갖다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이 뉴 프로젝트 창에서 먼저 맨 위에 있는 네임 부분은 프로젝트의 이름을 갖다 지정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거니까 인터페이스라고 쓰겠습니다. 이름을 갖다 줬고요. 로케이션은 이 인터페이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 프로젝트가 저장이 될 경로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로 이 브라우저 눌러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위에 하위 메뉴로 제너럴, 그 다음에 스크래치 디스크, 인제스트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제스트 세팅은 방송국에서 요즘에 VCR을 갖다 쓰지 않고 비디오 서버에다가 파일을 갖다 전부 다 넣어놓고 네트워크상에서 파일을 갖다가 땡겨서 편집을 하는 것들을 인제스트 비디오 서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팅을 갖다가 해주는 작업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너럴 부분에 첫 번째 비디오 렌더 앤 플레이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디오 렌더링의 가속화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 소프트웨어를 쓸 건지 하드웨어를 쓸 건지, 이 기능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는데 오픈CL로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비디오 부분은 눌러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게 타임코드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타임코드를 쓰시면 되고, 필름으로 만약에 촬영을 한 상태이고 16mm에 몇 프레임짜리 프레임 단위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피트에 프레임에 16이라고 쓰시면 되고, 35mm로 찍었다면은 몇 피트. 필름은 주로 이제 길이 단위로 단위를 갖다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필름 단위로도 가운데 두 개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미지 시퀀스 파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불러서 작업을 하실 때는 타임 코드가 아니라 그냥 전체 프레임 수를 갖다가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다. 비디오를 보여줄 때 포맷을 프레임 수로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디오 디스플레이는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여기도 오디오 샘플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캡처는 여기에서 뭐 HDV로 선택을 하고 DV로 선택한다고 뭐가 특별하게 바뀌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옵션을 갖다 16대 9나 4대 3으로 볼 건지 그걸 지정해 주는 부분인데요. 얘는 여기에서 잘못 지정했다고 뭐 캡처가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HDV로 선택을 해 놓고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는 프로젝트 이름하고 여기에다가 컬러를 갖다가 이용해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컬러를 갖다 쓸 거냐라고 지정하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크래치 디스크 한번 보도록 하죠. 스크래치 디스크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스크래치 디스크는 뭐 기스란 디스크냐 그게 아니라 작업 영역을 선별하는, 작업 영역을 선택적으로 지정하는 작업 디스크 지정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OS라고 불리는 윈도우나 뭐 리눅스나 맥 같은 거에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하나를 쓰시고요. 별도로 비디오와 오디오 편집을 위한 비디오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별도로 독립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비디오 전용 하드디스크의 경로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브라우저 눌러서 캡처도 거기서 하시고 비디오도 거기다 캡처하고 프리뷰도 다 그쪽에다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토세이브 같은 경우, 이 프로젝트 오토세이브도 그쪽에다가 한꺼번에 요즘엔 이렇게 한꺼번에 저장을 해주셔서, 지금 여기 윈도우 같으면 C 드라이브가 되겠죠. C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OS 하드디스크이기 때문에 별도의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선별을 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또는 그 비디오 작업을 좀 양이 많은 비디오 편집을 갖다 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서버 스토리지 정도를 갖다 사용하고자, 뭐 굳이 서버 스토리지는 아니어도 외장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외장 하드디스크의 경로를 갖다 여기다 지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편집 작업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갖다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OK 눌러볼까요? 네,
프리미어 인터페이스입니다. 프리미어 인터페이스는 크게 네 가지,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고요. 위에 있는 것들은 모니터들이에요. 모니터. 보는 곳이죠. 미리 보는 것, 그 소스들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보는 곳이고, 여기에는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갈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소스 모니터, 프로그램 모니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프리뷰 모니터죠. 방송에서는 프리뷰 모니터, 프로그램 모니터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서는 소스 모니터, 프로그램 모니터라고 부르게 되죠. 그 밑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여기 뭐 미디어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프로젝트 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의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창에서 불러오고요. 걔를 더블 클릭하면 소스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스 모니터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타임라인에다가 선택을 해서 나열을 해주고 그 나열해 놓은 걸 플레이를 하면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여지는 작업 순서 1번, 2번, 3번, 4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작업 순서가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가운데 낀긴 이 녀석은 툴들 조금 디테일하게 조절하거나 자르거나 선택하거나 이동하시거나 글씨 쓰는 이 녀석은 오디오미터라고 해서 오디오의 높낮이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창들은 이 녀석들은 이런 것들 탭이라고 부릅니다. 라이브러리 탭 저는 안 씁니다. 클로즈 패널, 미디어 브라우저 저 안 써요. 클로즈 패널, 인포 안 써요. 클로즈 패널, 히스토리 안 써요. 클로즈 패널, 마커스 안 써요. 클로즈 패널. 이렇게 하다가 이펙트까지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도 닫았습니다. 달라졌죠.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을 해서 다른 것도 작업을 하다가 얼씨구 하고 이것도 닫아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당황스럽겠죠. 예. 어도비의 모든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레이터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뭘 쓰시나 라이트룸을 쓰시거나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를 쓰시거나 지금처럼 프리미어를 쓰실 때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무슨 창을 갖다가 어찌 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닫혔다 이런 경우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그 윈도우 메뉴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보면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에 가셔서 지금 내가 선택한 창이 여기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이 점이 있는 부분이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보고 있었던 창입니다. 이 창을 원래 저장이 되어 있는 값으로 리셋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처음 우리 봤었던 1번, 2번, 3번, 4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이 상태로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2017에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이 녀석들 누를 때마다 지금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 녀석들은 프리셋이라고 해서 내가 작업을 하기 편하게 미리 편집할 때는 이런 창이 컬러 조정을 할 때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어도비에서 만들어 놓은 프리셋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급하신 대로 이렇게 누르시거나 원래 있었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불러오시려면 워크스페이스에 선택된 녀석 확인하시고 이 녀석을 Reset to Save Layout 눌러주시면 어느 상태로 이렇게 복귀가 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인터페이스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인터페이스 사실 설명이 여기서 다 해요. 나머지는 단추 설명을 해야겠죠? 이런 버튼 설명들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워크 프로세스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단 파일들을 갖다 불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부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창에서 일단 파일을 불러서 이쪽으로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고. 예, 원래 이런 작업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시퀀스 세팅이에요. 시퀀스 세팅은 이런 걸 작업을 하는 건데 제가 이 시퀀스 세팅 하는 부분만 먼저 따로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참조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걸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죠. 파일 임포트 하실 때는 이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거나 임포트 나오죠. 자, 이 프로젝트 창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이렇게 바로 뜨죠. 경로 그 다음에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를 누르시거나 가장 쉬운 거 이쪽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경로를 찾아서 원하시는 비디오만 불러볼게요. mp4하고 MOV, mp4. 자, 비디오를 갖다가 너무 많이 불렀나? 네 개만 불러보도록 하죠. 자, 이 비디오를 갖다가 불렀습니다. 비디오를 갖다가 불러놓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뜬다. 근데 얘를 갖다 내려야 되는데 지금 뭐가 창이 없죠. 빈 공간이니까 이런 경우는 원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퀀스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 만들어서 내가 지금부터 작업을 한 영역이 이런 크기의 작업을 갖다가 이용해서 작업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작업대를 작업판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책상을 갖다 만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작업의 책상 크기를 갖다가 지정해 주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시퀀스의 세팅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한 사이즈의 책상을 갖다가 만들 거고 이 안에서 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규격들을 갖다 지정해 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환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실 때 촬영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촬영을 하는 사이즈, 그 비디오를 촬영하는 크기 또는 비디오를 촬영하는 프레임 레이트 이런 것들 특별하게 뭐 내가 슬로우를 찍어야겠어 내지는 아니면 갑자기 30프레임을 찍다가 60프레임을 찍는 경우는 있어도 30프레임 찍다가 24프레임 찍다가 60프레임 찍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찍진 않는다는 얘기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30프레임으로 찍었으면 슬로우를 찍으면 60프레임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뭐 여기에서 시퀀스를 갖다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뭐 지정하고 이런 작업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카메라로 그냥 쭉 소스를 갖다 촬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촬영하셨죠? 이렇게 클립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 클립을 갖다 불러오시고 일단 뭐 막 여기다 불러오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막 불러요. 불러오셨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메뉴에 나오는 New Sequence from Clip. 자, 이 클립으로 시퀀스 하나 만들어 줄래?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짠 하고 얘가 타임라인이 만들어지면서 타임라인 영역에 뭐가 채워지면서 뭐가 내가 아까 지정했던 이 녀석이 이렇게 쫙 들어간 상태로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플레이 되거든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봅니다. 소리도 아주 잘 나오죠. 소리.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클립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데 보도록 하죠. 자, 뭔가가 있는데 자, 이 프로젝트 창에 뭔가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잘 보시면 얘는 지금 MOV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은 지금 비디오 클립입니다. 이 클립과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틀리죠? 네, 아이콘이 틀립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아이콘이 틀린데 앞으로 이렇게 타임라인 모양의 아이콘이 생겼으면 얘는 더 이상 비디오 클립이 아니라, 물론 비디오 클립처럼 쓸 수 있지만 이 녀석은 비디오 클립이 아닌 시퀀스다 라고 이렇게 마우스 여기다 딱 대시면 시퀀스라고 이렇게 딱 나오죠. 자, 그럼 이 녀석은 뭐냐? 얘는 영상이랑 오디오랑 지금 링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오디오 표시만 있는데 얘는 오디오만 있는 거야? 이건 뭐야? 비디오인데? 이거는 비디오 그냥 보이시잖아요. 비디오인데 뭐냐? 오디오를 가지고 있는 비디오야. 얘도 오디오를 가지고 있는 비디오야. 얘도 오디오가 있어 비디오인데 그 이야기인데 그럼 색깔이 틀리잖아요. 이 이야기는 요 색깔은 지금 무슨 색깔? 예, 시퀀스의 색깔. 다시 말해서 요 비디오 클립은 지금 시퀀스에서 사용이 된 비디오 클립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아직 시퀀스에 사용이 되지 않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뭐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다 끌어다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지워서 다시 일단 시퀀스를 갖다 만들 목적이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놓느냐, 얘를 한번 좀 정교하게 다듬어 보도록 하자.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왼쪽 창이 올라옵니다. 자, 왼쪽 창에 대해서
우리 왼쪽 창 뭐라고 불렀죠? 예, 소스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금 이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 녀석을 갖다가 앞으로 플레이 헤드라고 부릅니다. 플레이 헤드. 머리끄댕이 잡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플레이 헤드를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체 모니터의 밑에 보시면 여기 비디오 클립 모양이 있습니다. 비디오 클립 모양. 이 녀석은 뭐냐면 요 아이콘에다 마우스를 딱 댔더니 손바닥이 이렇게 쫙 펴지죠.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쭉 작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손바닥이 쫙 펴지죠? 예, 이렇게 잡아가지고 쭉 당겨서 타임라인에 가지고 오시면 뭐만 있다? 예, 예. 비디오만 있어요. 비디오만. 플레이 보면 소리 없습니다. 다시 자, 요 이상한 요 이 웨이브 파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형은 오디오를 갖다 나타내는데 요 녀석을 잡아서 끌어내려 보도록 하죠. 얘는 지금 위에 있으니까 그 손이 X자가 표시가 되는 걸 보이시나요? 예, 밑에 놓으니까 얘는 오디오만 있습니다. 소리만 있죠?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비디오하고 오디오 같이 날 때 같이 잡아당기면 돼요. 이렇게 같이 이 위에를 갖다가 이 두 개를 같이 가운데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비디오를 그냥 그대로 그냥 끌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 전체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잘라야겠죠.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자, 맨 앞으로 가서 자, 이 플레이 헤드를 가지고 이 햇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기서 여기 책이 나오는 전까지 쓸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안 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키보드에 있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더 눌러주면 한 프레임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저 키보드 쓰기 싫은데요. 이러신 분들은 마우스에 있는 휠을 한 번씩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마우스에 있는 마우스 휠을 올려주시면 앞으로 전진 또는 후진 한 프레임씩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정하시고 시작점, 내가 여기서부터 쓸 거야 라고 하는 그 시작한다 라고 해서 키보드에 있는 인점에 I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색깔이 지금 달라지면서 이 표시가 대괄호 표시가 마커인이죠. 마커인 여기서부터 쓸 건데 어디까지 쓸 거냐면 자, 스페이스바 플레이 다시 누르면 스탑 플레이 스탑 쭉 보다가 여기까지 좀 지났네. 어떻게 해요? 예. 왼쪽 화살표를 누르시거나 마우스에 있는 휠을 갖다 눌러서 원하시는 프레임을 찾아야죠. 마지막 프레임 여기까지 쓸 겁니다. 여기까지 쓸 거야 라고 마커 아웃에 이 녀석을 갖다 눌러주시거나 키보드에 있는 아웃에 O 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대괄호 표시가 있죠. 마커인, 마커아웃. 그래서 여기 플레이를 이렇게 놓고 보면 마커 인점과 아웃점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당기면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이 영역에 해당하는 비디오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지우고 여기를 당기면 뭐가 들어온다? 오디오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같이 당기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당겨도 안 돼요. 이런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지를 잡고 그냥 이렇게 쭉 당기시면 비디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벌어지죠? 아래로 오면 모아지고 자, 비디오 1이라고 자, 앞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비디오를 놓은 부분 여기 V1, V2, V3를 비디오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비디오 트랙 이 부분을 타임라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 밑에 A1, A2, A3라고 된 이 녀석들을 갖다가 앞으로 오디오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오디오 트랙. 자,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인점하고 아웃점을 잡아서 밑으로 내리는 부분 자, 이 녀석 두 번째 클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여기 계단을 내려오는 이 씬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 장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컷을. 자, 계단 내려온 컷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죠. 자, 시작점, 마커, 인. 키보드에 I 눌렀고, 플레이.
faster than a 자, 여기까지네요. 아웃점. 자, 얘는 근데 비디오만 쓸 거니까 이렇게 가져오시면 비디오 오디오 다 같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비디오 필름 부분만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냥 떨궈 두시고요. 비어있는 갭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정확하게 프레임을 갖다 붙여주는 것이 기본적인 컷을 붙여주는 작업이죠.